의지는 없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에 너무 오래 맞서왔을 뿐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이지 환경이 문제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채널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누군가가 너무 늦게 건네준 말 같았던 책입니다. 마치 이제야 알게 돼서 미안해라는 위로처럼 느껴졌던 책. 벤저민 하디의 의지는 없다. 단언컨대 이 책은 우리 삶을 다르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늘 자책했던 그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자꾸 작심삼일로 끝나지? 나는 왜 항상 중간에 포기하지? 이런 질문들에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자주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왜 또 실패했지? 왜 난 이렇게 나약하지? 왜 나는 끝까지 못 밀고 가지? 그리고 그 질문들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문제다라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벤저민 하디의 의지는 없다는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도록 짜인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숨을 깊게 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 온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알림이 울리는 핸드폰,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한 피드, 감정 소모만 남는 관계, 일에 쫓겨 숨 쉴 틈 없는 일정. 이런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흔들렸다고 자신을 벌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한 환경 속에서 혼자 오래 버텨왔던 것뿐이니까요. 이 문장을 진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방향은 더 독하게가 아니라 더 다정하게, 더 지혜롭게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한 줄을 오늘의 당신 마음 가장 따뜻한 곳에 조용히 놓아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 같았고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건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요. 의지는 분명 귀한 자원이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압박 속에 있었어요. 일부. 의지는 배터리처럼 고갈되는 자원이다.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의지는 단단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배터리 같아요. 아침이 되면 다시 충전되지만 하루 동안 수없이 꺼내 쓰게 되는 에너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출근길 음악은 뭘 틀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이 모든 것이 의지를 소모하는 작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밤이 되면 다이어트는 무너지고 공부는 내일로 미뤄지죠. 그건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라는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쌓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의욕은 바닥을 치고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난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의지라는 연료가 고갈된 상태였을 뿐이에요. 의지는 마치 배터리처럼 사용할수록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 소모가 클수록 훨씬 더 빨리 방전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배려하고 해야 할 일 앞에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었던 만큼 해낸 거고 당신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요. 내일은 그 연료를 조금 더 아껴 쓰고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먼저 허락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이걸 깨달은 순간 안도했어요. 나는 무기력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지쳤던 거였구나. 처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2부. 환경이 전부다. 우리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가?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이 말은 진부하지만 여전히 유효해요.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한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핸드폰에 켜진 앱.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결심한 당신이 카페에 가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고 핸드폰에 알림이 뜨고 음악은 시끄럽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지는 시험받고 결국 아무것도 읽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게 되죠. 이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어간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고 자책하면서도 그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나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좋은 생각, 더 강한 결심,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 애쓰죠. 하지만 이 책 의지는 없다는 우리에게 충격처럼 말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한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했어도 눈앞에 반복되는 뉴스, 계속 울리는 알림, 비교를 부추기는 피드,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긍정은 곧 무기력으로 바뀌고 말아요. 당신의 의식은 그 환경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 책을 읽을 때,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차를 마실 때 말 없이 걷는 길. 위에서 바람을 맞을 때 그때 문득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결정을 하고 싶어지는 권한경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정하게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3부. 의지 대신 설계를 하라. 삶을 디자인하는 기술. 설계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배려예요.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환경이 의지가 필요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자기계발서는 늘 노력하라, 참아라, 강해져라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버텨내지 말고 바꿔내. 그래서 연희는 이렇게 설계했어요. 아침 10분 핸드폰 대신 창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게 할 일. 정리해야 할 리스트 옆에 하고 싶은 이유 한 줄 쓰기. 작업 공간 정리, SNS 앱 잠시 삭제, 브라우저에 유튜브 차단, 밤 루틴 만들기, 침대 위에 책 두기, 조명 줄이고 음악 재생. 의식화된 행동 고정. 음악이 나오면 책을 연다는 조건. 반사 루틴 만들기.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설계가 의지를 덜 쓰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줬어요. 결심이 아닌 설계로 살아가는 법.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운동할 거야. 이번 주엔 꼭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제는 핸드폰 줄이고 책 좀 봐야지. 그런데 그 수많은 결심들이 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나약해서? 아니요. 벤저민 하디는 의지는 없다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결심하지 말고 설계하라.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쓰는 도면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의지라는 맨손 하나만 믿고 폭우 쏟아지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려 했던 거예요. 설계는 그 길 위에 우산을 펴주는 일이고 길을 덜 미끄럽게 바꾸는 일이고 잠시 쉴 벤치를 두는 일입니다. 삶을 디자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든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물 한 잔, 침대 옆에 책 한 권. 5분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감정 정돈해야 할 일을 단순화한다. 할 일 리스트에 우선순위 3개만 적기. 모든 일에 왜 하는가? 질문을 붙이기. 완료 후 작은 보상을 연결해두기. 집중이 흐르는 공간을 만든다. 책상 정리, 시선에 들어오는 물건. 최소화 디지털 차단, 앱 사용, 음악 플레이리스트 하나만 고정, 재생 감정이 머무는 시간 설계하기. 하루 1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혼자만의 카페 타임.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 하나를 루틴에 삽입하기. 설계는 당신을 나답게 이끈다. 설계는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흐름에서 가장 잘 사라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침이 더 맑고, 누구는 밤이 더 창의적이죠. 누구는 음악이 있어야 집중되고 누구는 침묵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설계는 그 나만의 리듬을 존중하는 기술이에요. 삶은 디자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작은 설정, 사소한 변화, 짧은 루틴.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4부. 의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혜의 시대다. 우리는 한때 의지가 강한 자만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의지는 언제나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라면 지혜는 지속 가능한 자율의 에너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삶을 당신 스스로 설계하고 있나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을 읽고 마음이 찡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바꾸기로 했어. 그 말은 참는 삶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정과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더는 참아야만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에요. 나를 더 아끼고 나를 위해 환경을 고치고 나의 속도로 천천히 걸을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지혜는 결국 나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되니까요. 5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변화는 작은 물결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덮고 연희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다시 노력하지 않겠다고. 대신 설계하겠다고. 아침을 나답게 시작하는 작은 루틴. SNS보다 책을 먼저 여는 환경. 침묵이 나를 덮는 공간에야만 하는 삶이 아닌 하고 싶은 삶을 향한 구조 만들기.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든 하루였어요.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야. 나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실패하는 상황이 미웠던 거야. 변화는 의지로가 아니라 다정한 환경에서 자란다. 의지는 없다는 단순히 자기 개발을 넘어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더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다시 설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버티는 걸 멈추고 설계하는 삶을 살아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부자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재생됩니다. 의지는 없다. 우리는 약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에 너무 오래 맞서왔을 뿐이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이지 환경이 문제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채널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누군가가 너무 늦게 건네준 말 같았던 책입니다. 마치 이제야 알게 돼서 미안해라는 위로처럼 느껴졌던 책. 벤저민 하디의 의지는 없다. 단언컨대 이 책은 우리 삶을 다르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늘 자책했던 그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왜 자꾸 작심삼일로 끝나지? 나는 왜 항상 중간에 포기하지? 이런 질문들에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너무 자주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왜 또 실패했지? 왜 난 이렇게 나약하지? 왜 나는 끝까지 못 밀고 가지? 그리고 그 질문들의 끝에는 언제나 내가 문제다라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벤저민 하디의 의지는 없다는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하도록 짜인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숨을 깊게 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억눌러온 죄책감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알림이 울리는 핸드폰, 비교와 불안으로 가득한 피드, 감정 소모만 남는 관계, 일에 쫓겨 숨 쉴 틈 없는 일정. 이런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흔들렸다고 자신을 벌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한 환경 속에서 혼자 오래 버텨왔던 것뿐이니까요. 이 문장을 진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방향은 더 독하게가 아니라 더 다정하게, 더 지혜롭게로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입니다. 이 한 줄을 오늘의 당신 마음 가장 따뜻한 곳에 조용히 놓아드리고 싶어요. 그 말이 처음엔 낯설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말 같았고 핑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한 건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의지를 끊임없이 시험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걸요. 의지는 분명 귀한 자원이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기엔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압박 속에 있었어요. 일부. 의지는 배터리처럼 고갈되는 자원이다.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의지는 단단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건 배터리 같아요. 아침이 되면 다시 충전되지만 하루 동안 수없이 꺼내 쓰게 되는 에너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출근길 음악은 뭘 틀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이 모든 것이 의지를 소모하는 작은 결단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수록 우리는 지칩니다. 밤이 되면 다이어트는 무너지고 공부는 내일로 미뤄지죠. 그건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의지라는 연료가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쌓였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의욕은 바닥을 치고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이죠. 난 왜 이렇게 게을러? 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요. 그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의지라는 연료가 고갈된 상태였을 뿐이에요. 의지는 마치 배터리처럼 사용할수록 줄어들고 스트레스와 피로, 감정 소모가 클수록 훨씬 더 빨리 방전됩니다. 당신은 오늘도 수없이 많은 결정을 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배려하고 해야 할 일 앞에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러니 오늘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할 수 있었던 만큼 해낸 거고 당신은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요. 내일은 그 연료를 조금 더 아껴 쓰고 내가 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먼저 허락해주는 하루가 되기를. 이걸 깨달은 순간 안도했어요. 나는 무기력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지쳤던 거였구나. 처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2부. 환경이 전부다. 우리는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가?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이 말은 진부하지만 여전히 유효해요.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한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공간,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핸드폰에 켜진 앱.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결심한 당신이 카페에 가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고 핸드폰에 알림이 뜨고 음악은 시끄럽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의지는 시험받고 결국 아무것도 읽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오게 되죠. 이건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당신의 선택을 이끌어간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라고 자책하면서도 그 집중을 방해하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나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좋은 생각, 더 강한 결심,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려 애쓰죠.
하지만 이 책 의지는 없다는 우리에게 충격처럼 말합니다. 환경은 당신의 의식을 재구성한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보다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시작했어도 눈앞에 반복되는 뉴스, 계속 울리는 알림, 비교를 부추기는 피드,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그 긍정은 곧 무기력으로 바뀌고 말아요. 당신의 의식은 그 환경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조용한 공간에 앉아 책을 읽을 때,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차를 마실 때 말 없이 걷는 길. 위에서 바람을 맞을 때 그때 문득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새로운 결정을 하고 싶어지는 권환경이 당신의 내면을 다시 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을 다정하게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3부. 의지 대신 설계를 하라. 삶을 디자인하는 기술. 설계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배려예요. 벤저민 하디는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환경이 의지가 필요 없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자기계발서는 늘 노력하라, 참아라, 강해져라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 버텨내지 말고 바꿔내. 그래서 연희는 이렇게 설계했어요. 아침 10분 핸드폰 대신 창문을 열고 물 한 잔 마시기 할 일. 정리해야 할 리스트 옆에 하고 싶은 이유 한 줄 쓰기. 작업 공간 정리, SNS 앱 잠시 삭제, 브라우저에 유튜브 차단, 밤 루틴 만들기, 침대 위에 책 두기, 조명 줄이고 음악 재생. 의식화된 행동 고정 음악이 나오면 책을 연다는 조건 반사 루틴 만들기.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설계가 의지를 덜 쓰고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줬어요. 결심이 아닌 설계로 살아가는 법.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진짜 운동할 거야. 이번 주엔 꼭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이제는 핸드폰 줄이고 책 좀 봐야지. 그런데 그 수많은 결심들이 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나약해서? 아니요. 벤저민 하디는 의지는 없다 해서 단호히 말합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결심하지 말고 설계하라.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마치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쓰는 도면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의지라는 맨손 하나만 믿고 폭우 쏟아지는 길을 맨발로 걸어가려 했던 거예요. 설계는 그 길 위에 우산을 펴주는 일이고 길을 덜 미끄럽게 바꾸는 일이고 잠시 쉴 벤치를 두는 일입니다. 삶을 디자인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든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 대신 물 한 잔, 침대 옆에 책 한 권. 5분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감정 정돈해야 할 일을 단순화한다. 할 일 리스트에 우선순위 3개만 적기. 모든 일에 왜 하는가? 질문을 붙이기. 완료 후 작은 보상을 연결해두기. 집중이 흐르는 공간을 만든다. 책상 정리, 시선에 들어오는 물건. 최소화, 디지털 차단, 앱 사용, 음악 플레이리스트 하나만 고정, 재생, 감정이 머무는 시간 설계하기. 하루 1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혼자만의 카페 타임.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행동 하나를 루틴에 삽입하기. 설계는 당신을 나답게 이끈다. 설계는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떤 흐름에서 가장 잘 사라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는 아침이 더 맑고, 누구는 밤이 더 창의적이죠. 누구는 음악이 있어야 집중되고 누구는 침묵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설계는 그 나만의 리듬을 존중하는 기술이에요. 삶은 디자인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작은 설정, 사소한 변화, 짧은 루틴. 그것들이 모여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4부. 의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혜의 시대다. 우리는 한때 의지가 강한 자만이 성공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의지는 언제나 고갈될 수 있는 자원이라면 지혜는 지속 가능한 자율의 에너지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 삶을 당신 스스로 설계하고 있나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덜 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말을 읽고 마음이 찡했어요.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바꾸기로 했어. 그 말은 참는 삶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해요. 지혜롭게 산다는 건 타인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감정과 리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더는 참아야만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건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에요. 나를 더 아끼고 나를 위해 환경을 고치고 나의 속도로 천천히 걸을 거야. 그게 지혜라는 걸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지혜는 결국 나를 향한 연민에서 시작되니까요. 5부.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변화는 작은 물결에서 시작된다. 이 책을 덮고 연희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다시 노력하지 않겠다고. 대신 설계하겠다고. 아침을 나답게 시작하는 작은 루틴. SNS보다 책을 먼저 여는 환경. 침묵이 나를 덮는 공간에야만 하는 삶이 아닌 하고 싶은 삶을 향한 구조 만들기. 그 변화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만든 하루였어요. 나는 작심삼일이 아니야. 나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나는 내가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실패하는 상황이 미웠던 거야.
변화는 의지로가 아니라 다정한 환경에서 자란다. 의지는 없다는 단순히 자기 개발을 넘어 삶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책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더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다시 설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버티는 걸 멈추고 설계하는 삶을 살아볼 차례입니다. 오늘도 부자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